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기간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 자, 주가는 좀 답답합니다만 볼린저 밴드 상단 15만원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일단 그 구간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게 기대를 또 다음 주에 또 해봐야 되는 또 상황이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직전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생산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왔죠. 그리고 전일 이제 중국의 이제 지급 준비를 관련되는 부분들 하락하면서 중국 쪽에서 데이터의 어떤 강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그 암의 그 나스닥 상장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들의 어떤 효과들이 계속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 특히 뭐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자, UAW는 이제 전미 뭐 자동차 노조입니다. 굉장히 뭐 강성으로 유명하지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뭐 팍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빅3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 이제 그 주당 뭐 500달러인가요? 뭐 이렇게 주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은 이틀 연속으로 강한 어떤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영향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8%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는 강보권,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같은 경우는 0.42%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유가는 여전히 강한 흐름들 90달러 수준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값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뭐 살펴봐 드리면요.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CPI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감 속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FOMC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성장주 가치주에 따라서 좀 등락을 합니다만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96%,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1% 이제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제 컷오프 비칭 데이였고요. 그래서 종가 부근에 이제 매수 흐름으로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있었는데 오늘은 선물 쪽에서 어제보다 더 많이 외국인들이 1조 5천억대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은 좀 이제 매도 흐름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많았습니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 흐름이 이제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무려 이제 9천억대 일단 매수를 해줬고요.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개인들은 1조 넘게 이제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1,800억대 다시 또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는 26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뭐 2500선 언저리에서 있다가 이제 또 2600선을 또 이제 단박에 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쪽은 이제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들은 장 초반에 좀 흐름이 나오다가 5장에는 또 살짝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900선 이하에서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도 오늘 뭐 대규모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본래는 이제 3분기 좀 안 좋을 거다 하다가 이제 3분기가 오히려 좀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장기 목표가들을 계속 이제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 오히려 또 어제 올랐던 부분에서 또 이제 매도, 음봉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쪽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자,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침에 이제 조금 움직이다가 결국 이제 5장에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이제 마이너스 흐름으로 바뀌면서 좀 맞췄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어제 좀 반등이 나왔던 로봇 관련주들도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끝났고요. AI 관련되는 종목들도 하락세 흐름이 나타났고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이죠.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뭐 펩트론 인벤티지 뭐 애니젠 대봉 LS 뭐 이런 쪽도 이제 마이너스권.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약세를 보였고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들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죠. 예. 그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돌파가 나왔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54,500원 이때가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돌파가 진행이 되는 듯 하다가 이제 이 43,000원이니까 4만원권 이제 뭐 요 밑단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살짝 이제 조금 돌파가 다시 실패로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 한 달, 두 달, 석 달, 거의 한 6개월 정도 쉬고 난 다음에 요 이제 54,000원 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돌파가 일단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어떤 그 윗단에서 지금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12만원대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서 큰 반등 없이 계속 이제 그 바닥권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가 한번 나왔다가 돌파가 실패해서 다시 또 재돌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이 이탈되지 않고 흐름들이 이어간다면 알테오젠의 어떤 주가 흐름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 어떤 흐름이죠. 알테오젠이 움직이면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고 좀 살짝 내려오는 분위기고요. 메지온도 이제 메지온하고 이제 보르노이가 먼저 그 한 5월달쯤에 올라가서 꾸준하게 이제 돌파 이후에 이제 그 돌파를 하면 보통 이제 100%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제약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는 또 100%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뭐 비만 당뇨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온 거는 뭐 5배까지 뭐 나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유독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이제 부진한 흐름인데 이게 이제 빅파마 관점에서 이제 뉴욕 그 미증시에서 좀 살펴보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사실은 하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반토막입니다. 예.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가장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사실 하이자는 지금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하이자 모더나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이제 뭐 직접적인 어떤 부분이면 그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뒤에를 이제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M&A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는 70%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도를 보여주는 어떤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이 수익성이 안 되는 이제 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저 월봉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90% 미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이제 암젠의 암제비타가 오늘도 이제 외신에서는 뭐 보도가 되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암젠의 암제비타가 가장 먼저 출시가 되었고 가격의 어떤 할인율은 없습니다만 실적단은 여기가 제일 세거든요. 이제 7월달 이후에 이제 뭐 승인이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니까 올해를 본다면 이제 암전의 현재비트가 가장 센데 여기도 이제 연초 대비해 가지고는 빠졌다가 6월달 이후에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흐름을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미라이 이제 에브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6월달 이후에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 111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더블이 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올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1112를 보게 되면 1112가 이제 연초부터 해서 100%가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결국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는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였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제 뭐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게 이제 국내사 중에서 뭐 유한양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갑니다만 비만 당뇨 쪽에서는 뭐 의료기기라든지 그 관련되는 이제 바이오텍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은 이 바이오시밀러가 주가 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이제 글로벌로 어떤 제약 바이오 관련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좀 이제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는 어떤 상황이죠. 다만 사실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을 동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합병만 본다라고 하면 3월달, 4월달에 어떤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합병의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셀트리온도 올해 가장 상승이 셌던 어떤 부분이 이제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로 거의 한 100% 가까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상반기에 한번 보여줬는데 이제 정작 이제 합병에 관련되는 이제 구체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상반기에 기대감에 나왔던 어떤 그 주가 흐름보다도 못한 상황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주로 있고 본래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어떤 올해의 흐름을 봤을 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어떤 하우스 뷰에서도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이런 어떤 주가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이제 순차병이 되면서 제약이 빠지면서 가장 강했던 제약이 이제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이제 셀트리온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퍼레이쇼가 높은 형태니까 이게 더 올라가 가지고 셀트리온을 끌고 가는 형태가 안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 관련된 어떤 수급들이 안 도우면서 이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뭔가 좀 엇박자가 좀 많이 났다. 그래서 이제 뭐 8월 달에 간담회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간담회를 하고 나도 주가가 이제 이렇게 뭐 회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을 한 번 더 또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주가가 한 3% 올라갔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2% 넘게 빠져버리고 그래서 거의 뭐 자사주 매입의 효과들이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 정도고 여전히 이제 뭐 주가 수준은 크게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이제 갑갑한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글로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 제약바이오는 사실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내 제약바이오도 움직이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이제 좀 잘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셀트리온은 거기에는 지금 해당되지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정작 합병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안 움직이는 어처구니 없는 좀 상황이 지금 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수급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장기 비전으로 주가가 단기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이 이제 구체화되는 이제 9월 25일부터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제 10월 달에 본격화됐을 때 3분기 실적과 램시마이스시의 어떤 허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플라이마의 PBM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또 해소주는 이런 재료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9월달, 10월달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의 이 15만원대 이 돌파를 어떤 시점에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어떤 기준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갔을 때 이제 주주들의 이 청구권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도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는 어떤 흐름에서 어떤 이유가 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장중에 이제 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일별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프로그램적인 매도가 나오고 외국계 매도. 그나마 이제 기관들이 일단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크게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이 15만 원대 여기에 대한 시도는 또 다음 주도 뭐 계속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좀처럼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어떤 유입과 15만 원대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포인트를 가지시면서 다음 주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